What's up, 오티입니다. 오늘은 데이 12, 12일째고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오늘 연극을 보러 갔는데 양희경 배우님이 나오는 자기 앞의 생? 맞나? 이 제목도 기억이 안 나노. 그걸 로맹 가리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그걸 보고 왔는데 옆에 선생님이랑 저랑 둘 다 울어가지고 눈 화장 막 다 지워지고 옆에 막 휴지 주섬주섬 주시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모듈 1과 2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할 건데 모듈 1은 스피킹 데모였어요. 그래서 스피킹 데모를 통해서 총 4가지의 스피킹 활동을 했는데 소개해드려 볼 만한 것들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뭘 했냐, 롤카드를 주고 롤카드에 적힌 지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롤플레이였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set the context, 컨텍스트를 세팅했습니다. 내가 오늘 파티의 호스트고 너네는 내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다. 너네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씩 다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 그리고 너네는 너네의 롤카드에 적힌 대로 내용을 바꾸면 안 되고 거기에 적힌 대로 해야 하며 너네의 직업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 2가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밍글링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 한 10분 정도 줬는데 역할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밝혀진 게 뭐였냐면 5명은 수사관들, 뭐 디텍티브라든지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라든지 아무튼 조사를 하는 범인을 찾아내는 역할이고 5명은 각자 다른 것에 죄를 지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Scarface, The Famous Smuggler, 밀수꾼이고 작년에 저번 달에 홍콩에서 UK로 약간 1,000만 파운드의 금을 밀수했대요. 근데 어디에 여행 갔는지 말할 수 없고 네가 좋아하는 그냥 취미는 말할 수 있대. 벌드 와칭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찾는 디텍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 디텍티브 콜롬보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저를 찾는 거였고 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가방을 발견했을 때 그 가방 안에 벌드 와칭과 관련된 책이 있었고 그래서 너는 이걸 클루로 삼아서 이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맨 마지막에 대화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디텍티브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찾은 범인이 누굴지 이렇게 호명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거는 호명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 게 마지막에 호명할수록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정확한 사람을 집어내기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적어서 체크하게 하는 내가 찾은 범인 스칼페이스는 OT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거 저는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연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의 역할은 중간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change the partner를 하라고 말을 해주는 역할과 또 학생들이 말하는 것에서 에러들이 뭐가 있는지 들은 다음에 그걸 메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칠판에 띄워 놓으시고 delayed error feedback, error correction을 하게 해줬는데 화면에 틀린 문장들 이렇게 띄워놓고 한 가지는 맞는 문장이다. 그걸 찾아라. 이렇게 게임의 형식을 집어였고 그 다음에는 틀린 문법을 나와서 고쳐봐라. 아이들에게 직접 고쳐보게 한 다음에 밝히셨어요. 사실은 이 틀린 문장은 실제로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리게 될 것들을 미리 선생님이 추측하셔서 그걸 적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고쳐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드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반 전체 아이들이 한 번 더 이 문법 포인트들에 집중을 가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먼저 2번째 액티비티에 넘어가기 전에 reported speech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간접 인용문을 만드는 방법들을 먼저 배웠어요. 문법적으로 you are guilty of murder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he said, the woman was guilty of murder 이런 식으로 평서문으로 간접 인용문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reported
스피치를 배우고 reported verbs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뭐 blame, 탓하다, warn, 경고하다, demand, 요구하다, advise, insisted, order, deny 등등의 단어들이 있었고 요거를 한번 찝고 난 다음에 또 롤카드를 줬는데 이 롤카드에는 큰 말들은 없었고 제가 해야만 하는 말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문으로 적혀져 있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비밀을 누설하면은 당신은 그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If you say anything to the police, I'll kill you.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선생님 9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됐어요. Okay. Yes. Okay. Any questions? No. Over here. Clear. Yes. Good. Again, you're in jail. Unfortunately, there are no chairs in jail. 그리고 컨텍스트가 셋업되어 있었죠. 우리는 모두 다 돈을 훔치다 걸려서 프리즌에 와 있는데 그 프리즌 안에서 이 말들을 서로 뭐 이야기는 딱히 듣는 건 없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If you tell anything to the police, I'll kill you.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했냐면 10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조로 돌아와요. 조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조원들끼리 힘을 합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말 했는지 기억을 바탕으로 이거를 reported speech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방에 있는 김티 선생님께서는 well done? Well done? You hid your money? 너는 너네 훔친 돈을 다 잘 숨겨놨잖아. Well done. 칭찬을 해준 역할이었어요. 축하해준 역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김티 congratulated us on our success in stealing money or hiding the money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사용할 수 있는 reported verbs는 주셨어요, 화면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추측을 해야 되죠. 이거 연결되는 게 누군가. 또 저 같은 경우는 OT threatened to kill us if we said anything to the police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 또 다른 선생님은 뭐 계속 이거 다 너네 때문이야 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Graham blamed us for being caught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계속 경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폴리스가 다 듣고 있어. 아무 얘기하지 마. 그러면 Robin warned us that police would be listening to us right now. 뭐 이런 식으로 reported speech를 가르치는 단원에서는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이게 컨텍스트가 감옥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너는 이 얘기를 해 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이 듣고 나서 그걸 기억해서 뭐 sad가 꼭 sad가 아니더라도 congratulate 좋은 말들 많잖아요. 뭐 decided, suggested, ordered, denied, offered 등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들은 말을 간접 스피치로 바꾸는 활동을 할 때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롤플레이와 문법이 섞인 활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staged roleplay였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을 5명은 A, 5명은 B의 역할을 주시고, A 선생님들은 일단 다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저 B였거든요. B들한테 이야기를 너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역할이었냐면 먼저 너는 진짜 너네 삼촌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인데 전 또 캔 정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정말 비싼 외제차 람보르기니 뭐 비싼 차를 빌렸어요. 빌린 다음에 이거를 끌고 시내로 나갔죠. 나갔는데 너무 신나서 깜빡한 거예요. 차 키를 이그니션에 탁 꽂아놓고 문을 탁 닫았더니 잠긴 거예요. 그런데 창문 요만큼 열려있고 locked myself out이 되겠죠. 그 다음 문이 열려있어서 손을 뻗어서 이걸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역할을 주셨고, A 선생님들 어떤 역할을 받으셨죠? A 복도에 모인 A 선생님들한테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군가가 자동차를 털고 있다.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가 이것을 목격했다. 두 번째는
의심하고 의심을 해라. 어. 그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김티 선생님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내 차인데 우리 삼촌 차인데 자꾸 make sur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촌 차가 네 차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되지? 이러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역할을 맡았는데도.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진짜 제 차였거든요. 저의 람보르기 삼촌이 잠시 빌려준 건데 자꾸 안 믿고 여기 내가 이그니션에 꽂아놨다 했는데 이그니션에 어디 있냐면서 너 털고 있는 거 다 안다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1번 시츄에이션이었고 1번 시츄에이션이 그러죠. 지나가던 목격자 선생님과 차에서 유명한 삼촌의 차를 빌려 타고 나왔다가 문을 잠그고 내려버린 멍청이의 대화 상황 1번. 두 번째는 또 A 선생님들은 그대로 목격자인 거예요. 근데 B는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요. 새로운 선생님을. B 선생님들은 역할을 잠시 바꿔요. 그 억울한 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경찰서인데 조사관입니다. 그래서 A 선생님들이 경찰서여서 목격자 진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받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서 또 reported speech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과거형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경찰관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또 세 번째 새로운 파트너를 만납니다. 그러면 삼촌이 이제 A 선생님은 또 돌아온 삼촌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 B 선생님은 이제 다시 억울한 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로 돌아가서 삼촌, 내가 도대체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억울한 그 나의 상황을 삼촌 차가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상황을 롤플레이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뭔가 컨트롤드한 액티비티가 아니고 굉장히 뭔가 프리했어요. 저한테 선택권이 많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로지 A, B 선생님들의 지어냄 상상력에 달려 있어서 굉장히 스폰테니어스 액팅, 굉장히 즉흥 연기 이런 것도 됐고, 네, 뭔가 감정이입도 되고 저도 모르게 재밌었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꼭 이 차키를 잠근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덕적 상황과 연결시켜서 역할극을 시킬 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 스토리만 셋업만 잘해주고 역할 셋업만 잘해주면 충분히 재밌는 역할극 활동도 되면서 특정 문법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강조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은 조금 투머치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그냥 오늘 1모듈의 팀 자체를 그냥 크라임과 연결시켜서 그냥 처음부터 쭉 이거를 이끌어 가시려는 의지가 보였고, 그래서 마지막 활동은 저희들에게 은행을 털 계획을 짜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였고, 첫 번째는 저희한테 롤 카드들을 주셨어요. 근데 롤 카드들이 정말 다이나믹했던 게 실제로 범죄를 지었던 범죄자들의 얼굴이 사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저희들의 이름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적어놨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뭐 있었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슈퍼맨 이런 것도 있었고, 제 이름이 뭐였죠? 선생님 이름 기억나세요? 마셜 아츠 선생님 계셨고, 아무튼 이름으로 장난치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재밌어서 이런 건 제가 꼭 나중에 영어 수업 시간 역할 줄 때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름을 적힌 거는 그 단어가 아니지만 발음해서 읽어내면은 새로 그 원래 있는 단어가 되는 이름들을 만들어 여기 예시를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쫙쫙쫙쫙. Okay? What I want you to do is to go meet everybody, write down their name, and their kind of skills, criminal skills, their talent, their weaknesses, and their criminal record. 그 다음에는 역할 그 얼굴 밑에 이름 있고 이름 밑에는 범죄 스킬, 나의 특기 같은 게 있어요. 락을 잘 딴다, 문 잘 따고, 아니면 나는 디스가이스 변장술에 유능하다, 등등등의 단어들이 있었고, 한 사람당 한 특기가 있었고, 탤런트도 있었고, 그 다음 위크니스, 약점도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수감되었는지, 몇 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는지, 이러한
역할 있었고 서로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는 아니고 서로의 정보를 표에 옮겨 적은 다음에 Downey? Carrie Downey. Who's Carrie? Andy Ryan? 역할을 또 주셨어요. 너네가 지금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마다 리더가 한 명씩 있고 이 리더들은 자기 팀원들 스투지들을 골라야 한다. 뭐 자기들 이 프로필을 보면서 그리고 막 너는 우리 팀에 조인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카우팅하는 이러한 걸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센틱 머테리얼 진짜 은행의 지도를 활용해서 이 이스케이프 뱅크 로버리 플랜과 이스케이핑 플랜을 짜는 활동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게 교육적이진 않은 내용이긴 하잖아요. 물론 흥미는 있을 수 있고 재미는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셨던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그게 이제 한국 컨텍스트에서 특히 초등이나 어린 학생들 초등, 중등 상관없이 사실은 이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크게 생각을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선생님들이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고 처음에 컨텍스트 뭔가 아이들이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선생님들 얼마나 컨텍스트를 꼼꼼하게 제시해줘야 되고 얼마나 클리어한 인스트럭션들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아이들이 초이스나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나쁜 은행 털기가 아니더라도 뭐 이벤트 계획하기 아니면 선생님 몰래 파티 준비하기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걸 충분히 역할을 주시고 난 다음에 짜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범죄라는 비윤리적인 컨텍스트를 제외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빌리 오네어였네요. 빌리 오네어. 네, 워렌 피스, 로빈 뱅스, 웨인보우 있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모듈은 문법과 관련된 모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문법에 대해서 사실 저는 문법 용어, 문법의 텀 자체를 가르치고 제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별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렵게만 느꼈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예시들 살펴보고 이름들을 뭐 다시 짚어보고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래머가 뭔지, 파트 오브 스피치가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래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영어에는 얼마나 많은 텐스가 있는가, 두 가지가 뭔가, past와 present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regular past simple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문법적으로, modal verb가 뭔가, passive voice는 언제 쓰는가, 수동태는 언제 쓰는가, 그리고 뭐 명령문 만드는 방법, comparative는 언제 쓰고 comparative는 어떻게 만드는가, superlative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 등등, present continuous는 언제 또 쓰이는가 등등을 그냥 예시들을 찾아내는 활동. 일단은 오늘 자체는 문법적으로 활동을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선생님들 자체가 문법 용어를 다시 떠올리고 복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verb가 있잖아요. 동사인데 동사가 regular verbs가 있고 irregular verbs가 있잖아요. regular verbs는 ed나 ied, d만 붙여도 과거 형태가 되는 애들이라면 irregular verbs는 사실 말 그대로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룰이 딱히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패턴이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있는 거를 총 몇 가지 카테고리 주셨냐면 12가지 카테고리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는 1번, 3번 카테고리 맡았는데 어떤 게 적혀져 있었냐면 종이에 begin, began, begun, 그리고 drink, drank, drunk 이게 1번 카테고리였고 3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buy, bought, bought, fight, fought, fought 이런 식으로
둘 다 패턴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뭐였냐면 저희 조랑 멀리 떨어진 곳에 예시 단어들을 원형만 쫙 깔아놓으셨어요. 선생님이 카드로 쫙 깔아놓은 다음에 페어 워크였어요. 둘이서 같이 얘들 저의 1번 패턴과 3번 패턴에 맞는 단어들을 들고 와서 걔들이 맞는지 체크하고 적어보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중학교 수준에서라면은 한 번쯤은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문법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거든요. regular verbs 애들 잘 만들잖아요. D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하지만 irregular verbs가 있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걸 짚어주는 활동들도 오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선생님 각조에서 완성한 다음에 반전체로 체크했는데 체크할 때도 뭐 선생님이 드릴 형식으로 읽어줘도 되지만 조별로 돌아가면서 원형을 외치면 다른 친구들이 그 뒤에 irregular 형을 외쳐보고 목소리 높낮이 바꿔서 읽어보고 아니면 소리 크기 작기 조절해서 읽어보고 하는 리듬과 볼륨을 살려서 읽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중학교 2학년, 1학년을 맞게 되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어요. 이거는 뭔가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법 포인트라고. 그 다음 이제 나온 거는 irregular verbs 중에서도 특정한 패턴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상 영어 일반 평소에 쓰는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들인 거죠. 예를 들면은 eat, ate, eaten 아니면 go, went, gone, fall, fell, fallen, do, did, done, come, came, come, run, ran, run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아직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좋을지에 대한 활동은 딱히 배운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정말 truly irregular 하기 때문에 외워야 한다 하는 게 일단은 오늘의 저희끼리의 결론이긴 했는데 아마 뒤에 내일이랑 이틀 동안 이제 grammar 활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거기서 배운 것들을 아마 충분히 활용하면은 irregular verbs도 가르치는 문법 활동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 열심히 또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Thank you. So what is this? I call them zombie football players, but I don't know, they're kind of blue. So cute.